많은 분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파트 찾으실 때 이것만큼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도 다 공통되는 내용이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국내 유일의 아파트 풍수 전문가, 아파트 풍수지리 강사로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집을 찾아드리고 있고 아파트 풍수지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바탕을 한 아주 유용한 정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생기고 잘 이해하실수록 분명 여러분들의 앞날에 더 많은 풍요와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4대째 풍수의 가르침을 잇고 있는 멋지동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아파트 풍수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아파트에 대한 유용한 지식까지도 담아놨으니 꼭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좋은 아파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데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진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한테 좀 명당 동네에 명당 아파트 좀 소개해 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네로 봤을 때 분명 더 좋은 동네도 있고요. 분명 입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더 좋은 아파트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파트 전체 다 사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딱 특정한 동에 특정한 라인에 특정한 층, 딱 그 집 하나뿐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 집 하나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동네가 좋냐, 어떤 아파트 전체가 좋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찾으려 할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아파트다라고 하는 거는 딱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위치, 그거 하나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무슨 어디 명당 동네가 어떻고 명당 아파트가 어떻고 이런 얘기에 혹하셔가지고 괜히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시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현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통 앉아서 풍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직접 어떤 사람들의 삶을 관여해 본 적이 없으시고 그분들의 삶을 바로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정보를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체감하고 있는 일선에 있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집을 찾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고 아파트 안에서도 내가 살려고 하는 집, 그 집 하나의 위치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점을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느낌입니다. 느낌.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끼실 건데 딱 의뢰인분들에게 주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지 그 아파트에 가게 됐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 우리 가족 전체가 받아들이는 느낌, 오늘 가본 느낌, 어제 가본 느낌, 내일 가본 느낌, 그 느낌들을 총합을 따졌을 때 더 좋은 느낌이 드는 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낌만 믿고 가라, 그거는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 분명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좋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 만났는데 느낌 별로였는데 결국 같이 살고 있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람의 느낌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집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유기체, 내 삶을 보호해주는 어떤 존재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집과의 인연은 그 느낌을 통해서 가장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아예 그냥 그러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딱 특정하게 아파트 찍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를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선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이성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직접 가봐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지 않고 엄마를 대신 보냅니다. 엄마를 보내가지고 엄마 그 남자 좋은 남자인지 엄마 그 여자 좋은 여자인지 한번 봐주시고 엄마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골라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같이 살 사람은 여러분들이 먼저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좋은지 가족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비교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그런 과정이 집을 찾는 과정과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가 마음에 드는데 어떤 동과 어떤 라인을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저에게 의뢰를 하셔서 이렇게 집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무작정 이렇게 다 요청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은 조금은 약간 비합리적이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사실 저희 회사, 저희 집안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풍수다라고 하는 거 정말 자연의 바탕을 한 상식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비상식적인 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집과 내가 인연이 될지는 먼저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같은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날의 케이스에 따라서 내가 딱 보러 갔는데 옆집 사람하고 부딪혔어. 여기 기분 나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특정한 케이스도 좋고 전반적으로 왠지 여기 이 동네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 아파트 자체에 드나드는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집 찾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집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자산이 들어가는 현실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운명이 다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거,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집 찾는데 몇 시간 만에 몇십만 원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이게 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선택, 여러분들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는 선택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원체 흉흉하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은 적대시 되는 사람들, 주변에 조금은 약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아파트, 그런 집은 좀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입지에 대한 건데, 바로 산을 깎아낸 그런 공간입니다. 산 깎아낸 거, 늘 이야기 드리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의외로요, 여러분들 직접 집 찾으실 때 이거 적용 잘 안 될 겁니다. 뻔히 보이는데 이걸 왜 못해라고 하시는데, 뻔히 보여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얼마 전에 한번 만났던 그 레인분네 집 역시나 그 서울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이 깎여져 있는 입지였고, 뻔히 산이 깎여져 있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깎여졌다라고 인지를 못하고 살아오신 세월이 그렇게 길게 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과의 인연을 맺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쁜 게 나쁜 건데 나쁜 건 줄 모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산을 깎는다라고 하는 거, 땅의 기운이 파져버린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긴 어렵고 계속해서 흉한 기운을 받는 그런 작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로는요, 그 집 안에 만약에 들어가 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집이 나와가지고 안에 구경하러 가잖아요. 하러 가면은 정리정돈의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정돈의 상태. 사람마다 이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거는 약간 민감하고 조금 세심한 부분이긴 한데, 살다 보면은 이게 집을 어질러 놓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조금은 약간 너무 비상식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약간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집 자체에 어떤 기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청소를 강조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바로 이겁니다. 집과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집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사람도 좋지 않게 되고요. 사람이 좋지 않으면 집의 기운, 좋은 기운을 온전히 다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좋은 집을 찾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볼 수 있다.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한다라는 점을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게 경매가 많이 나온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매로 나온 아파트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집을 찾으시는데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 아니면 조금 더 정말 내가 세심하게 집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좋다라는 점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한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막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있는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라인 자체에서만 한 라인에서만 계속 그런 경매 물건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확실히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 뭐 물론 간혹 사는 사람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나오는 물건도 있겠지만은 진짜 입지가 안 좋아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도 하나 두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나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 요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냄새가 나는 집인지 요것도 참 잘 보셔야 되는데 뭐 그날 딱 한번 딱 집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집 잘 꾸미고 하시는 분들 집에는 냄새가 안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날 조금 더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 속을 수가 있는 그런 냄새들, 예를 들어서 뭐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하수구 냄새라든지 변기 냄새, 그리고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리고 집안 전체에서 풍겨지는 냄새, 어떤 여기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진짜 집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나는 냄새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요 점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물이 잘 막히는 집인지 아닌지, 자, 요 점까지 보시게 되면은 더 명확하게 확실히 할 수가 있는데, 물이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순환을 해야 되는 거죠. 집안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순환을 해야 됩니다. 뭐 계속해서 가둬놓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집안의 기운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 풍수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잘 막히는 집이다 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도 당연히 시설이 노후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 여러분들 집안의 운에도 막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집 알아보러 가면은 흔히 해보는 거 뭐 있죠? 콘센트 한번 딸깍딸깍 눌러보고, 그 다음 또 물 한번 그냥 틀어보고 변기물 내려보고, 이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집 처음 가시는 분들도 이거 괜히 다 해보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안방에 물 틀어보고 그리고 거실에 물 틀어봄으로 해서 이제 수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실이 자주 막히는지 그 물 빠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사실 명확히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사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까지 보도록 안 하시는 경우도 많죠. 뭐 당연합니다.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근데 또 내가 새 집을 찾는 과정이니까 그때 또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입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잠깐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챙기셔서 집을 찾는 게 진짜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곳에 예전에 혐오 시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딱 어떤 특정한 도시를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은 실제로 예전에 어떤 지역에 컨설팅을 갔을 때 여러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몇 단지를 거르고 몇 단지만 추려서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진단을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고객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배제했던 그 아파트가 예전에 그 쓰레기 시설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저희는 그걸 보지 않고 판단을 했지만 말이죠. 이처럼 풍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그런 예전의 지역에 대한 그 사전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뭐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왜 안 좋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겠지만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유한 기운이 머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선을 잡은 손에 비린내가 배인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곳, 더러운 시설이 있었던 그 곳에 그 기운이 오래도록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서 냄새를 빼는 거는 며칠이면 되겠지만은 땅에서 나쁜 기운의 그 여운을 빼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도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단위가 걸려야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게 낮은 곳. 이게 낮은 곳 어떤 걸까요? 지대 자체가 낮은 곳입니다. 지대 자체가 낮다라고 하는 거에 좀 와닿지는 않으실 건데요. 자, 우리가 물난리가 나면은 어디부터 가라앉죠? 바로 낮은 지역부터 가라앉게 됩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입지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자연재해 자체는 기본적으로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이, 뭐 살면서 무슨 물난리 나겠냐 하겠지만은, 하지만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그 강남 한복판이 물에 잠긴 것을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연에 대한 부분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를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도 그러한 보험을 들어놓는다라는 관점으로서 그런 저지대, 뭔가 자연재해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집만큼은 꼭 피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주변 소음이 큰 곳입니다. 주변의 소음이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진동을 의미합니다. 진동.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계속해서 진동이 여러분들의 사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극장에 딱 갔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영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떨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핑 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똑같은 겁니다. 극장에서는 2시간을 머물렀지만은 우리는 그 집에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혹은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세월을 살게 되는데 그 공간이 계속해서 진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러면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치,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측면. 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거는 제가 모든 아파트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산을 깎은 아파트, 산 자체를 심하게 파괴를 하고 아예 뭐 산을 밀어버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공간 자체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좋은 기운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흉한 기운이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의뢰인 요청으로 컨설팅 갔던 그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역시나 바로 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생각해야 될 거는요. 각자 그 운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왜? 같은 식당에서 모두 다 식중독균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누구는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나쁜 균을 먹은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게 언젠가는 내 몸에 쌓여서 독성이 되고 발현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요. 아파트나 주택이 설립되기 이전에 분양 광고를 하곤 하죠. 물론 후분양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선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그 입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 믿지는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관계자분들께서는 좋아하지 않겠지만은 저 역시나 지금 부동산학과로는 최고인 우리나라의 건국대학교에서 지금 석사 과정을 밟아가고 있고 또 실무자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또 저희가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양심적으로 아예 좋은 터를 구해서 진행하시는 건설사나 시공사분들도 계시지만은 반대로 그냥 돈 되는 땅 사가지고 마케팅의 용도로서 풍수를 이야기하고 입지를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명당이고 어떻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고지곧대로 다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정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풍수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점을 보완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파트를 생각을 하실 때 그냥 아파트 단지 전체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단지, 동, 라인, 층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딱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풍수지리 자체를 그냥 겉으로만 아시는 분들, 현장 가보지 않은 그런 풍수 유튜버들은 같은 구조, 같은 땅 위에 지어졌으니까 한 라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팔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좁은 식견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 자체도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집이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같은 라인에 있어도 층마다 그 사람의 사는 형태, 그 집안의 구조, 방 배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현장을 나가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 꼭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그 집 하나가 좋아야 되는 거지,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동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층간소음이 딱 발생을 했다. 집안에 있는데 막 위에서 쿵쿵쿵쿵거리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은 일단 위에 사는 사람부터 원망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2013년에서 2021년까지 그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현장을 진단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발걸음 소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활동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발이 쿵쿵쿵쿵 울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아파트 자체도 벽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걷게 되고 쿵쿵쿵쿵 하는 그 진동 자체가 아파트의 벽을 타고 아파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공간으로 그 진동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리 에너지다. 그러니까 진동 곧 이 소리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순서로 해서 가장 빠르게 잘 전달이 되는 건데요. 이 쿵쿵쿵쿵 하는 이 고체의 소리가 바로 층간소음의 주범인 겁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리가 온 사방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윗집에서 진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게 윗집이 아니라 옆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집일 수도 있고요. 아랫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실제로도 제일 최상층에 사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옥상에서 나는 그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 역시나 제가 사는 집에서 윗집에서 계속 쿵쿵쿵쿵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니 제 윗집에는 비어 있었고 오히려 아래층에서 나는 그 소음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윗집을 원망하지는 마시라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을 했고 설령 정말 윗집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윗집으로 당장 뛰쳐가가지고 항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그 집의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 형법에는 주거침입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들의 주거의 평온한 안정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주거의 평온한 안정을 깨뜨리는 행위는 단순히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는 그 행위도 주거침입죄로 성립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항의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원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쪽지를 붙이는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지, 절대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윗집에 사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집안에서 소음을 스스로 다 안 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둬야 될 물건들은 바로 바닥에 있는 발매트들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거의 무조건 매트를 깔아두시는 게 좋죠. 이 매트와 관련돼서는 참 많은 연예인과 관련된 기사들도 나왔죠. 특정 연예인 집에 봤더니 아이가 쿵쿵쿵쿵 뛰어다님에도 불구하고 발매트를 깔아놓지 않아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그런 사례들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매트를 깔아두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실내화도 반드시 신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안의 실내화 자체가 요즘 두껍게 나오는 것들 있죠. 굽이 3cm 이상 되는 쿠션이 잘 들어간 실내화가 있습니다. 발도 편안합니다. 실내화를 신고 조금이라도 내가 소음을 줄이는 게 곧 내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윗집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내 집에서 나는 그 소음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소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라는 것은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거죠. 그렇다 보면은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막 지낼 수 없는 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집인데 내 맘대로도 못하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 맘대로도 할 수 있죠. 대신 내 맘대로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가 간다면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것, 서로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배려인 겁니다. 집안에서 나는 그 소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몸이 좀 불편해서 안마기를 쓴다라든지 자녀를 키우고 있다라든지 취미로 악기를 켠다라든지 반려동물을 키운다라든지 다 좋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각종 소음들과 여러 가지 타인에게 주는 생활의 불편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그 피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주변의 이웃이 누가 사는지 아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정말로 간사하죠. 만약 내가 아는 지인이 어떤 내 마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배려하고 참게 됩니다. 하지만 지인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의 배려심이 아주 극도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안면을 두고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그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요즘은 참 세상이 너무 흉흉해져가지고 서로 안면을 트는 것 역시나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더 앞서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현대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역시나 누군가에게는 모르는 제3자이고 여러분들 역시나 누군가에게는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해자라는 것을 한 번쯤은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